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조정을 받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죠.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주면서 지수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대박플러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기술적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과연 다우라든가 S&P가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 차트 모습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보도록 할게요. 다우부터 살펴보자라면, 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조금 보여줬죠. 길게 보자라면 이런 고점 부근에서, 자, 18,000원 부근에서 18,000 부근에서 돌파 나온 이후에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 자,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은 바이오 쪽에서 조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정유주 같은 경우 유가 올라가면서 지수 끌어올리는 움직임 보였지만, 자, 지금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주면서 다우라든가 S&P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금 차트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돌파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 없이 완만하게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술적 조정은 나와주지만 나쁘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요. 현재는 소매업종과 바이오 업종에서는 돈이 좀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반도체라든가 혹은 AR, VR 쪽, 인공지능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정유주라든가 유가 쪽에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션 쪽으로 돈이 흐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매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 보자라면 전고점,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어제였죠? 역사적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지금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군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원유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군에 들어가는데, 유가 이름 자체가 지금 일봉으로 보면, 자, 어떻죠? 6월, 7월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배럴당 50불부터 거의 39불까지 내려왔어요. 하단 부분으로 39불까지 내려오면서 주가가 40불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럴당, 그러자 사우디라든가 혹은 러시아 쪽에서 어떤 이야기 나와주냐면, 자, 오펙 혹은 비오펙 국가들 간의 동결일 내지 감산 합의를 한번 해보자, 비공개 협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배럴당 46불까지 거의 한 6불 가격이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전체적인 유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같은 위험자산군 코스피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S-오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한국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흐름을 조금 받고 있는지. 자, 길게 보자라면 지금 자리는 사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 보자라면 저는 이 하단 부분 길게 보자라면 저가 라인을 좀 지지가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2035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35포인트가 아침 방송 통해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아준다라면 내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참고만 해본다라면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바로 코스닥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들어가주고 있는데, 자, 코스닥 일봉을 살펴보자라면 710포인트가 돌파가 안 됐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 203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그게 돌파가 나왔죠. 상방으로 2060포인트까지 올라가 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0포인트,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71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는데 이 저항대 돌파가 결국에는 자, 일어나지 못하고 이번에도 3-4번 정도의 돌파 실패로 인해서 하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사드 관련 악재가 터져주면서 코스닥, 엔터주라던가 혹은 화장품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수급이 조금 꼬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수급에 조금 엉켜있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려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분봉 모습을 보자라면, 자, 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점대가 이 라인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690한 5포인트 혹은 7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는데 이 라인이 버텨주지 못하고 오늘 강한 붕괴가 일어났고요. 자, 2차적으로 내려간다라면 저는 저항대 한 번 더 내려간다라면 지금 버텨주는 라인인 한 690대 요 라인이 또 붕괴가 된다라면 내일 같은 경우 급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90선이 좀 지지가 될지 지금 690선을 오늘 강한 지지대를 만들어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수급을 보자라면 개인과 거래소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전부 다 개인 매수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개인의 매도세가 언제 나와주느냐가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400억, 500억 정도 매수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하방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의 매수가 언제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도세가 언제 좀 시작이 될 것인가.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개인의 매도세가 1000억 이상 혹은 800억 이상 나와준다라면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대박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관련 오늘 주가 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신 분들은 하단에 나와주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이어서 이따 9시부터는 주식 챔피언 1부와 2부를 통해서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이어드리니까요. 지금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주식 챔피언까지 이어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보기 전에 지금 잠깐 코스닥 같은 경우 잠깐 살펴보자라면 710포인트가 언제 좀 돌파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시장이 돈의 흐름을 잠깐 얘기해보자라면 어떻게 흘러갔죠? 지난주부터 혹은 지난달부터 흘러간 걸 좀 깊게 생각을 해보자라면 우리가 사실 포켓몬 그쪽에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포켓몬 관련 AR, VR 관련주가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돈의 흐름이 조금 이어졌죠? 요새는 또 철강주 다음 달에 박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로도 돈이 서서히 들어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천천히 지금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철강주, 그러니까 VR, AR 쪽에서 철강주라든가 혹은 철강주 이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른 주가라든가 돈의 흐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돈의 흐름 파악을 하시면서 첫 번째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고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 문자 상담이고 LG생활건강. 자, LG생활건강이고요.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보자라면 자, 107만 원에 비중 100% 진입하셨네요. 107만 원에 비중 100%신데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만 원이면 이 부근인 것 같아요. 고점 부근인데 이 라인에 진입하셔가지고 물려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대표적인 종목을 꼽아보라면 뭐 여러 가지 종목이겠지만 저는 LG생활건강이랑 혹은 CJ, CGV 혹은 뭐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유한양행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채권 같은 주식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주봉 상태 보자라면 바로 나와줍니다. 자, 로그 차트로 볼게요. 로그 차트 보자라면 자, 2007년부터 움직임을 살펴보면 자, 지금 보죠. 2002년부터 보면 주가 어떻게 움직이죠? 자, 거의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10년 이상을 올라가는 모습. 매출 그리고 신규 아이템, R&D 전부 다 어디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 이야기 왜 해드리냐?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어떻죠? 비쌉니다. 고가권에 진입했다라면 어쩔 수 없이 수익 내는 건 작은 포인트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실 LG생활건강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돈이 나가는 흐름을 글로벌 진입 차원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추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라갈 수 있겠지만 크게 보기보다는 저는 10% 정도 혹은 5% 정도의 짧은 수익을 가져오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굳이 이 종목을 저는 100%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저는 30% 정도만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세대 연결해보자라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채널 만들면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어떻게 움직이죠? 자, 위아래 이렇게 채널 만들면서 움직여주는데 사실 매수한 가격대가 채널대 상단 부근입니다.
비싸게 진입하신 만큼 이번에 주가가 저점 본 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반등 나와준다라면 상단폭은 한 120만 원 부근, 그러니까 지금 진입한 가격대에서 10% 정도 수익 나온다라면 저는 수익 청산하고 나오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반기 정도까지 보시면서 차분하게 보시면서 120만 원 부근에서 수익을 청산하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남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AK 홀딩스. AK 홀딩스요? 예, 65,70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65,700원이요? 예. 이거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그죠? 네. 오늘 사셨나요, 혹시? 네네, 네. 오늘 사셨어요? 예. 비중 20%시면 나쁘지 않고요. 사실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 대표적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더 언제 좀 가져가도 될지 이런 게 궁금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애경요하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거 투자를 했었던 품목인데요. 네네. 기업 내용이 둘 다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애경유도 좋고. 네, 그래서 AK 홀딩스를 더 추가로 더 매수해서. 네. 좀, 욕심이 생겨서 지금 문의 좀 드립니다. 욕심이 조금 나셔서 사실 지금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종목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네. 확신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AK홀딩스 같은 경우 대표 지주회사로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네. 자, 지금 차트 모습 잠깐 살펴보자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추세가 한번 이렇게 나왔죠. 네네. 자, 1차적 추세가 나왔다가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굉장히 예쁜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매집 자리가 이렇게 들어와줘서 지금 제가 좀 깔끔하게 보면 이 자리죠. 네.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모아가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만들어져 있고 실적이 잘 나와주니까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비중은 20%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비중을 뭐 30%, 40% 가져가시기보다는 네. AK홀딩스 같은 경우 20%만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비중 실으시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재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욕심을 좀 내서 상단 포인트 저는 최소한 한 9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적도 괜찮고요.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매집이 예쁘게 점점 들어가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좋죠. 좋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종목도 잘 하시니까 주가가 좀 조정받더라도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뭐 희비일비하기보다는 그냥 주가 올라가면 편안하게 한 9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멘토님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네. 제일 좀 두려워하는 게, 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죠. 현금을 지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주식에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거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금리 인상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네. 오늘 보면 뉴욕의 여러 총재들이 지금 금리 인상 코멘트를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에 지금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라고 너무 예측하고 있는데 너희들 기대보다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이 12월, 지금 9월, 11월, 12월까지 세 번의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예. 9월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11월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진행이 된다라면 12월 정도는 아마 지금 확률이 50% 정도, 선물 포지션 보면은 50대 50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같은 경우 12월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시장 예상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시장 기대,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 브렉시트가 통과된 것처럼 리스크가 갑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2월 금리 인상은 저희가 걱정할 포인트는 사실 아니다.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중요한 게 실행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속도가 중요해요.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 자, 요새 보면 금리 인상 거의 못하고 있죠. 예. 속도가 이미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려할 만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 들고요. 영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한은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나왔지만 미국이 금리 12월 인상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랑 그 개별 종목과는 크게 상관은 사실 없어요. AK홀딩스가 금리 인상한다고 매출 포인트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2월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건강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혹시라도 9월에 금리 인상이 갑자기 진행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금리 인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9월까지는 좀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9월까지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 지수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100포인트랑 1800, 1900포인트 중간에 딱 멈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220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라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혹은 1900 내지 1800까지 떨어져 있다라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한 중간값이에요. 정확하게 중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신규로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수익이 나면 한 3분의 1 정도는 현금만 마련하면서 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겠죠. 한 2100, 2200까지 올라가면 그때 또 종목 같은 경우 20, 30% 수익 난 종목들 절반 이상 청산하셔가지고 현금 마련하는 전략 가지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경남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마니커 마니커요. 1,300원 1,300원이요? 50%요. 1,300원에 50%요? 네. 자, 마니커 비중이 조금 많으세요. 그죠? 네. 이거 언제쯤 진입하셨나요? 지금 한 달 좀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자, 마니커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기업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죠? 하림이랑 똑같이 닭 관련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사실 이번 올림픽 수혜주로 닭 관련주가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림픽이 흥행이 완전히 성공을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이? 안 자, 됐어요. 올림픽 수혜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흥행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모멘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드 관련 이슈가 생기면서 자, 지금 보면 마니커가 6월달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잖아요. 네. 이때 올라갔을 때가 중국 관련, 수출 관련, 닭 관련 중국 쪽에 수출한다는 모멘텀 들어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림이랑. 네. 근데 마니커나 하림 같은 경우도 사드 관련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아무래도 수출 관련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종을 받고 있는데 매출 포인트 한번 볼게요. 기업 내용을. 자, 매출 포인트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적자를 조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2015년까지는 보자라면 100억 정도의 적자를 좀 보고 있고 자, 현금 흐름을 조금 볼까요? 현금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마니커 현금 흐름 보자라면 대신에 현금은 그래도 들어와줘요. 적자가 들어와주고 있지만 2015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금이 한 170억가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현금이 안 들어오는 기업보다는 좀 건강한 기업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궁금하신 게 이 종목을 가져가도 될지 혹은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봐드릴게요. 자, 비중이 사실 조금 많으십니다. 이렇게 적자 보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꼭 30%만 진입하세요. 최대 50% 조금 많으시고요. 기술적 보자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 저가 박스 라인을 좀 만들면서 횡보해 주거든요. 네. 자, 저가 라인까지 잡아보자라면 한 1,040원 정도의 저점 포인트가 있고요. 고가권으로 보자라면 저는 한 1,400원, 그러니까 1,000원이랑 1,400원 사이를 횡보해주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림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주가 올라올 때마다 꼬리를 조금 많이 달아주면서 움직여줘요. 네. 자, 지금 자리 보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닭 관련주, 특히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한 번은 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말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죠? 네. 닭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렇게 움직였어요. 하림도 그렇고요. 초복이든 중복이든 말복이든 사실 삼계탕 관련, 닭고기 관련 가게 가보면 굉장히 만석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하림이라든가 마니커가 말복이라든가 중복 같은 닭 모멘텀이 들어왔다고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결국에는 이 저가 라인에서 매집이 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이 완전히 멈춰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가져가시고요. 대신에 이 종목을 1,300원이시면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네. 자, 올라오면 저는 진입 가격에서 나오는 전략 들어볼게요.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시기보다는 비중 조금 많으시니까 걱정 좀 많이 되시죠? 네. 하림 차트 한번 볼게요. 하림도 똑같거든요. 자, 하림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이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 관련주가 돈이 들어오지 않고 모멘텀은 현재 없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 급락 나와주는 게 아니고 거래량 동반되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돈은 묶여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려주면 그때는 나오시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네. 진입 가격에서.
그리고 아마 다음번에 진입할 때는 할인 마리커라든가 할인 같은 경우는 1,100원 밑에서 1,200원 밑에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네. 상단 부근보다는 그런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무난하게 진입가까지는 올 것 같으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이에요. 네.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남 멘토입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우리 산업이요. 우리 산업이요? 네.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2,000원에 30%. 32,000원에 30%요? 네. 예, 제가 봐드릴게요. 32,000원이면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그죠?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가량 조금 내려갔네요. 네네. 제가 기업 내용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궁금한 게 이 종목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샀는데. 네. 그죠? 흔들리죠, 네, 갑자기 떨어지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급등주 차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새 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관련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움직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업종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업황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기업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자, 기업 내용을 보자라면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시장의 업종포가 이게 51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전기차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삼성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네. 부품 계열사를 좀 획일화하면서 한 3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M&A를 단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삼성 쪽에서 전기차 섹션 관련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관련 테마는 아마 올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모멘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자리에 보자라면 퍼가 업종 퍼보다는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가격대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우선은 좀 내려와서 매출 포인트 살펴보자라면, 자,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포인트가,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량 증가를 해요. 100억에서 175억까지 2016년 예상치가 들어와주고 있는 보이시죠? 네. 단기순이익도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모멘텀도 남아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매출 포인트가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수급 좀 살펴보자라면, 자, 문제는 현재 수급이 좀 좋지가 않아요. 사실, 네네.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랑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 수급은 좋지 않은데, 지금 자리는 이미 주가가 조금 올라왔고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 들고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종목 저는, 조금 주가 빠지더라도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져가는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비중이 지금 30%시니까, 네. 1차적으로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 37,000원까지 올라오면요. 아마 한 10% 이상 13% 정도 수익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때 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세요. 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전기차 모멘텀 들어오면 이 종목 뭐 우리산업이랑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 같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37,000원에 50% 그러니까 15%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42,000원까지 보는 전략 드려볼게요. 42,000원이요? 네, 42,000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 지금 보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상방 추세 만들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널대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올라가서 이 채널대 상단 부근인 41,0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전량 청산하고 나오시면 뭐 20, 30% 수익 정도로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렌터카고요. 1650원의 비중 20% 진입을 하셨는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 보면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좋지가 못했죠. 길게 보자라면 2015년부터는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아주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주가가 2013년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보면 하방으로 이렇게 길게 주가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죠?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는 조금 저가 라인에서 정확하게 바닥, 그러니까 대바닥을 만들어주면서 횡보해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진입 가격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1650원이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나쁜 가격대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은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반기에 나와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조정 충분히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하단에서는 저가라인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가져가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조금 길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고요. 상단 부분 올라간다라면 한 14,500원까지 30% 이상권에서 수익 매도하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의 종목은 원익이고요. 자, 7,250원의 비중은 30% 진입을 하셨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250원이면 2부근인 것 같아요. 사실 원익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움직임을 보자라면 종목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죠? 천천히 올라가면서 매집해주는 패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쐐경 패턴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패턴을 보자라면, 자, 고가 저가 연결해주면 이렇게 모여주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패턴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대응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쐐경 패턴 같은 경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힘이 지금 모이면서 분출이 어디로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힘이 모여주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고요. 하단 깨진다라면 매도 추세가 이어질 텐데, 자, 지금 자리는 저는 가져가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상한가 패턴이다라고 해요. 급등주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와준다라면 고점 포인트인 저는 8,5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분명히 한번 들어올릴 만한 패턴이기 때문에 8,500원에서 무리하게 전고점 돌파까지 보기보다는 8,500원에 전량 청산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 종목이고요. 자, 문자 상담 종목 인바디고요. 자, 매수 가격이 37,500원의 비중이 20%신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00원이시면은 가격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부근에 진입하셔가지고 사실 주가가 요새 좀 많이 흘러내렸죠. 인바디 같은 경우는 주가 조금 흘러내리면서 걱정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기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 포인트를 살펴보자라면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어떻죠? 증가를 합니다. 자, 2016년 예상치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260억 정도라면 거의 한 20, 30%의 영업이익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분명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저평가 영역이기보다는 예전 주가 모습 보자라면 이 종목 거의 9,000원 혹은 8,000원대부터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상승 추세 이렇게 이어보자라면 6만원까지 올라왔죠. 거의 6배, 7배 이상을 한 2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단기적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 이미 상승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짧게 끊어가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진입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상단 포인트 진입했다라면 손절이라던가 빠르게 청산하시는 전략 들어보겠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 더 가져가서 39,000원 부근, 자, 수익 조금 난다라면 청산하시고요. 그리고 하방이 확실하게 단단하게 지지가 된다라면 그때 신규로 진입하는 전략, 이 종목 같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약수익에 청산하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000원에, 네. 그냥 욕심 많게 100% 샀습니다. 11,000원에 100% 사셨어요? 예. 뭐, 이 종목 11,000원 100%시면 사실 가격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기업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진입하신 거세요? 아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삼성그룹에서
한 네. 것이 제일로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샀습니다. 그죠. 삼성이니까 망하게 놔두지는 않겠지 생각을 하시고 주가 떨어졌으니까 100% 진입하신 거죠? 예, 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접근 방법도 괜찮거든요. 기업 내용을 뭐 사실 지주회사를 얼굴을 보면서 주가 바닥이니까 접근하신 건데 다 좋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기업 내용, 이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지 흑자가 나고 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예,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시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20%만 진입을 하세요. 비중 100%는 저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만약 이 종목 전저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을 20%만 진입하시고요. 자, 기업 내용을 제가 봐드릴게요. 예,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조금 나와줄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악재, 그러니까 손실 부분을 다 털어냈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새 건설주가 조금 올라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주 잔고가 서서히 늘어나는 포인트가 나와주거든요. 뭐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혹은 이란 쪽에서도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한국처럼 아파트라든가 뭐 플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천천히 잔고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적자를 많이 봤고요. 이게 지금 현금 흐름을 보자라면 문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통닭집을 운영을 해요. 통닭집 운영하는데 통닭집에 닭을 팔았는데 매출이 현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2013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났고요. 현금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2014년에는 2천억 정도 현금 들어왔지만 15년, 16년 같은 경우도 8천억, 2천억. 그러니까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버텼는가? 보통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버티죠? 현금이 안 들어오면? 대출 받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3천억, 1천억, 그리고 400억가량 대출을 받아주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적으로 외부의 추격이 강하게 들어와주면 주가가 확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기업 내용이 좀 불안해 보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100%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전략을 좀 드리면요. 자, 이 종목 11,500원까지 올라오면요. 비중을 50%는 청산을 하세요. 예, 진입가 근처 올라오면 나쁜 기업 아니니까 비중 100% 가져가지 마시고요. 50%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는 전량 청산을 하시고요. 진입가 근처에서. 자, 나머지는 저는 이 종목 사실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단 포인트인 1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10,000원에서 14,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 한 40% 수익 나는 거잖아요. 네, 이때 청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건설주 호재 관련 모멘텀 들어와주면 자, 14,000원 이상 부근, 15,000원 부근에서 나머지 50% 물량 청산하는 방법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겠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번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대림산업이요. 대림산업이요? 84,000원에 30%. 대림산업을 84,000원에 30%요? 예, 예. 네, 지금 보면 약간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네요. 예. 종가가 오늘 84,300원이니까 거의 종가 근처에 진입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 언제 진입하신 거세요, 대림산업? 2, 3일 됐어요. 아, 최근에 진입하신 거세요? 예, 예. 어떤 이유로 진입하셨어요? 실적이 많이 좋아서 했는데, 실적 이슈로 인해서 진입하신 거죠? 예. 자, 제가 봐드릴게요. 이 종목 언제까지 좀 가져가도 될지, 과연 예, 예. 다음 혹은 올해 실적 괜찮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업 내용 보자라면, 사실 업종 펄을 조금 보면, 아까처럼 건설업종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퍼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기업은 퍼가 한 15 정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15 정도면 저는 포인트가 매출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악재를 좀 더 털어내고 매출이 나와줄 만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16년 같은 경우도 15년보다 영업이익이 2,700억에서 4,400억까지 그러니까 예. 100%가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대림산업 수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 자, 그럼 기업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가가 지금 자리는 저는 저렴한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연결해보자라면 자,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패턴 만들어주고 있고요. 하방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쐐기형 패턴 만들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 자리가 사실 77,000원이나
75,000원 부근이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예. 지금은 딱 중간값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중간값 같은 경우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적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갖다가 30% 40% 수익 내시기보다는 저는 살짝 올라가면 한 96,000원까지 올라가면 나오시는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1차적으로. 96,000원이요? 네. 예, 예. 이게 전고점 이게 걸려주는 라인이거든요. 예, 예. 아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96,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 여기서 절반 청산하세요. 15%.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고점 부근인 10만 8천원 부근까지 예. 청산하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77,000원 선 다시 내려오면 그때 또 사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때 되면은 이미 추세가 나오고 수익 난 종목이잖아요. 예. 그럼 진입하지 마세요. 6개월 1년가량은 추세가 나오면 조정을 그때부터 거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른 조금 매집이 돼 있고 저점에 있는 그리고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전략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롯데케미칼이고, 롯데케미칼이요. 매수가가 299,75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299,750원. 29만, 거의 한 30만 원 부근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종가 근처인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좀 진입하신 건가요? 그냥 화학주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죠? 화학주 괜찮죠?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화학주가 언제부터 좋았냐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015년, 14년 말부터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예, 유가 예. 관련 미국 쪽에서 화학업종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쪽으로 조금 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수급이 그러면서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사실 실적 같은 경우도 정유주랑 화학주가 올해 가장 잘 나왔던 업종군 중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단순히 2분기에서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수급을 좀 살펴보자라면 자, 어떤가요? 지금 수급 살펴보면은 자, 외국인의 이렇게 매수가 8월 같은 경우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수급이 예. 외국인이 지금 매수 세력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기업 예. 내용만 보더라도 자, 영업이익이 한 2조 2천억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1조 6천억이었다라면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늘어날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겠죠. 예.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주가 차트 같은 경우도 이거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쁜 자리 아닌 것 같아요. 저점 포인트 잘 진입하신 것 같고요. 예. 자, 이 종목 저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고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비중 40% 조금 많지만, 저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고점 부근인 지금 상단 부근은 35만원까지 열려있는 차트 패턴이에요. 예. 네, 우선 35만원까지 올라오면 비중 절반 20%가량은 매도하시고요. 예. 나머지 물량은 한 38만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라면 나머지 15%, 20%제 20% 물량 청산하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예. 네, 아마 주가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오늘 안 그래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좀. 걱정 좀 되죠. 예, 근데 저는 이 종목은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수급도 들어와주고 매출도 나와주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크루셜텍이요. 크루셜텍이요. 자, 진입가랑,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1,150원에 50%요. 11,150원에 50%요. 예. 자, 비중이 조금 많으세요. 그죠? 그 전에 제가 한 2달 정도 보유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에 좀 비싸게 사가지고 물타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가 좀 낮추시는 거죠? 예. 자, 우선은, 지금은 단가 낮추시는 전략이 통해서 거의 진입가 근처까지 왔어요. 예. 자, 궁금하신 게 이 종목을 진입가 근처 청산을 해야 될지 혹은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여보세요?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전환사채 조정을 오늘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방 끝나고. 네, 그래서 1,950원에 조정을 했는데, 네. 그거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좀 알아보자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자, 우선 기업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사실 휴대폰 관련 부품주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업종포가 89가 나와주잖아요.
예. 갤럭시 노트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주면서 주가 어떻게 요새? 휴대폰 관련주 굉장히 많이 가죠? 예. 사실 크루설텍은 올라가는 흐름은 없지만 자 지금 보면은 매출 포인트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많이 증가가 되죠? 예. 거의 뭐 200% 이상이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치가 들어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금감원 공시를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전환가격 조정 1위 기사가 떴네요. 예. 자 지금 살펴보자라면 아까 말한 대로 전환가 조정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지금 전환가 조정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1,9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950원인가? 그죠. 지금 1,950원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지금 거의 진입가격 근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전환가 조정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요. 예. 전환가 조정을 통해서 이미 주가 내려왔을 전환가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올라갈 일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단가 조금 낮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받아줬지만 하단 부근으로는 이 라인이죠. 한 9,300원 부근을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종목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지금은 하락 패턴 만들어줘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 모습이니까 예. 욕심내기보다는 저는 상단 포인트로 한 12,000원 혹은 13,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예. 청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달 정도를 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지금 횡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000원 조금 넘으면 또 다시 그 다음날 또 꼬꾸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꼬꾸라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대신에 전저점을 낮추진 않죠. 지금 보면 예, 예. 전저점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예, 예.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한 두 달 전에는 10,000원에서 지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10,000원 부근에 지지받아주고 있고요. 하단에선 이렇게 예쁘게 모아가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저는 예. 뭐 12,5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갖다가 수익을 크게 내는 전략은 안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네, 12,000원대나 12,000원대. 네, 그렇죠. 한번 뚫고 올라오면 그때 그냥 약수익으로 나오시면 탈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네, 25,000원에 20%이군데요. 25,000원에 20%요? 네네. 네, 조금 비싸게 들어가셨네요. 그죠? 네. 이게 올까요? 이게 올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올라오면 무조건 탈출해야 되는 자리고요. 네. 사실 지금 보면, 특징이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기술력, 줄기세포 관련 기술력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지는 못해요. 기업 내용을 네. 보면은 이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죠? 굉장히 작습니다. 15억밖에 되지가 않고요. 영업이익이 51억 정도 적자를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적자 보고 있지만 시가총액 2천억이기 때문에 자, 지금 패턴 보면 저는 박스권 횡보형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점으로는 14,000원, 고점으로는 진입한 가격대인 한 2만원 부근까지 움직여주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문제는 요새 그런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네. 사실 예전 같으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많이 나와주는데 뭐 AR, VR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혹은 다른 뭐 핸드폰 관련주, 뭐 갤럭시라든가 홍차 관련주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조금 소외받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들어갔던 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집했던 세력의 돈들이 그렇게 분산돼서 나가는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조금 걱정되시겠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들어 올리면 무조건 진입 가격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기간은 저는 확정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기간 저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10월 안에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9월, 10월 안에는. 얼마 안에요? 9월 달, 10월 달 한 2달 안에는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자, 종목 보면 이 종목이 언제 횡보를 한번 길게 했냐면 자, 이렇게 2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한 4달 정도 횡보가 한번 나와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짧게는 2달, 길게는 한 4개월 안에 아마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진입 가격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모멘텀 들어와서 올라가면 그때 탈출하는 전략. 사실 어떤 종목이든 지금 보면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 모멘텀이 아무리 좋고 기대감이 좋은 종목도 지금처럼 비싸게 사시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저점에서 가능하면 눌려줬을 때 좀 매집하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시간 좀 걸리겠지만 매수각 근처에서 전량 청산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나 더 한 가지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종목이요? 하이셀이요. 제가 지금 저희가 시간적 관계로 인해서 오늘 9시에 주식 챔피언도 저희가 상담 방송 진행을 해요. 네. 그때 지금 문의 주셨으니까 그때 제가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주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종목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담 못하신 분들 전화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지만 상담을 다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시부터 11시까지 주식 챔피언 1부와 2부를 통해서 또 친절하게 나머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자, 9시에도 추가적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